안녕하세요, 피아노 기술자입니다. 지난번에는 팩트가 무엇인가, 팩트란 과연 있나,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했는데, 또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돈이란 무엇인가. 여기에서 이 돈이라는 건요, 지금 현대화폐 를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일단 현대화폐, 일단 화폐의 일단 발생의 기원, 하여간 제가 생각하는 발생의 이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지금의 형태로 생겨났는가? 왜 지금의 형태로 생겨났는가? 우선 화폐라는 게 여러 가지 발생의 이유를 설명하는 게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물물 교환을 물건끼리 직접 교환하면 힘드니까 그거에 매개되는 매개체 형태로서 기능하기 위해 생겨났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물건이랑 물물 교환을 계속 하다 보면 물건이라는 게 상할 수도 있고 부피도 크고 마음대로 이동할 수도 없으니까 부피는 좀 작고 희소하고 이제 그런 걸 찾다 보니까 여기 지금도 많이 쓰이는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아니면 비금속 같은 희귀하면서 보관이 용이하고, 또 금 같은 경우는 쪼개기가 좋죠. 나누기가 고, 또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피에 비해서 무게가 무거우면 금 하면 쫙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한 특성들 때문에 금과 귀금속, 은 같은 그런 화폐들이 처음에 이제 화폐 기능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현대의 화폐. 법정화폐라고도 하고요. 맞나? 법정화폐라고 하나? 법정화폐라고 하기도 하고, 저는 그냥 쉽게 말해서 종이 돈이라고 해요. 종이돈. 그리고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는 종이 쪼가리라고 제가 하는데, 이 종이 쪼가리가 왜 됐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금이 됐든 은이 됐든 귀금속이 됐든 이런 것들은 발행량, 그러니까 생산량과 생산돼 있는 양을 원하는 만큼 조절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금, 은, 귀금속 생산량을 원하는 만큼 조절하기 힘들어요.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나타났다.
나중에 인플레이션 뭐 디플레이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뭐 기본적으로 뭐 수요와 공급 뭐 그런 거니까 뭐 나중에 얘기를 해보겠지만 어쨌든 이 상황에 맞춰서 지금같이 뭐 인플레이션 상황이 됐으면 화폐를 뭐 지금 뭐 금리를 몇 프로 올리네 뭐 QT를 하네 마네 하면서 화폐를 빨아들이는 게 가능한데 종이화폐는 금은 뭐 어떻게 할 겁니까? 녹여도 금이고 주화를 만들어도 금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귀금속 자체로서 교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갖고 뭐 창고에 집어넣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그 화폐 양을 조절하기가 힘든데 지금 현대 법정화폐 같은 경우는 그냥 태워버리면 되죠. 예? 그냥 걷어다가 그냥 불쏘시개로 써버리면 금방 끝나지 않습니까? 뭐 실제로 태우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뭐 파쇄기로 돌린다든지 예? 그럼 간단한 거 아니에요. 또 필요하면 윤전기 윤전기라고도 다들 하던데 저도 윤전기 못 봐서 모릅니다. 그냥 영상 뉴스 같은데 보면 이렇게 막 돈 재단되고 이런 거 보면 아 저게 윤전기인가 보다 하는데 맨날 윤전기 돌린다고 하던데 뭐 윤전기 돌려서 찍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필요하면 이제 막 디플레이션 상황이 너무 심하고 아니면 통화가 공급이 안 돼서 뭐 상거래가 제대로 생거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냥 윤전기 돌리면 뭐 돈 찍으면 되는 거죠. 뭐 동전은 조금 얘기가 틀리겠지만 뭐 종이 쪼가리, 종이화폐, 그런 거 뭐 법정화폐, 종이돈 그런 것들은 그냥 윤전기 찍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요즘 세상에 현대화폐가 필요에 의해서든 요 상황은 저도 이제 뭐 공부하다 보면 그 국가들이 뭐 빚을 져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전쟁에 의해서 뭐 채권을 찍었는데 뭐 인플레이션을 만드네 어쩌네 뭐 이제 그런 뭐 프랑스가 뭐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하여간 그런 필요 상황에 의해서 혹은 이제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의한 필요에 의해서 혹은 진짜 필요해서 그 화폐적 공급량이나 그런 걸 조정하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도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대 화폐, 쉽게 말해서 종이돈, 법정화폐 이게 생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 왜 지금의 형태로 생겨났는가? 요거를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를 해보냐?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 뭐 솔직히 나중에 뭐 사용 가치랑 교환 가치에 대해서 글씨를 참 타자를 못 쳐서 제가 타자가 200이 안 될 거예요. 200? 뭐 100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 가치랑 교환 가치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할 영상을 뭐 찍을 수도 있고 안 찍을 수도 있겠지만 뭐 찍겠죠. 요새 이거 찍고 있는데 할 게 없어서 그때 설명을 한번 하겠지만 화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용 가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뭐 그 화폐 갖고 뭐 할 겁니까? 뭐 불쏘시개로 뭐 난로 뭐 벽장 난로에 저기 장작이 떨어져서 돈으로 불을 지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뭐 그 베네수엘라 같은 데는 그 돈으로 가방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걸 판다고 하는데 뭐 그거는 정말 참 안타까운 얘기죠. 정말 그 국민이라면 참 진짜 눈물이 나는 얘기인데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는 한 아니면 그 마약 그 뭐 하는 그 넷플릭스 영화 뭐더라
거기서 보면 그 마약 왕이 도망가다가 나를 특별한 연료가 될 만한 뭐 장작이나 그런 게 없으니까 돈이 워낙 많은 사람이라 돈으로 불을 지폈다. 추우니까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뭐 부럽다고 할 수는 없지만 참 진짜 엄청나게 참 저 같은 사람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 가치는 거의 전무하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 휴지를 쓸래도 휴지보다도 못하고 이거 뭐에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용 가치는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 교환 가치 때문에 쓰는 거죠. 이 교환 가치라는 거는 내가 이 화폐를 주었을 때 뭔가의 물건을 받을 수 있다. 그런 확신감을 주고 그 확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걸 발행한 국가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그걸 발행한 국가에서. 그래서 이 국가의 상황, 이 상황이라는 거는 뭐 참 이것도 나중에 환율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번 얘기를 해보겠지만 이 상황이라는 게 뭐 부채의 정도가 될 수도 있겠고요. 뭐 국방력, 외교력, 그리고 뭐 돈의 신축의 정도. 돈의 이 신축의 정도라고 제가 표현을 하지만 이 돈의 신축의 정도라는 얘기는 돈이 이제 국제시장에서 도대체 얼마나 많이 풀렸는가, 이게 국제시장에서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가. 국제시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돈이라면 신축성 있게 돈을 운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국내에 한정되어 있는 화폐라면 국내에서만 통화량을 줄이고 늘려야 되니까 그 분명히 한계가 존재할 겁니다. 화폐를 너무 많이 순식간에 줄여버리면 상거래가 일어날 그 국내에서 상거래가 일어날 수 없는 상황까지 몰아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 돈이 국제적인 화폐로 쓰이고 있다. 그러면 조금은 더 여유 있게 돈을 신축성 있게 가져갈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국가의 주력 상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우리나라 하면 삼성전자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렇다고 뭐 삼성을 좋아한다 뭐 그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뭐 그 나라의 주력 상품, 뭐 미국 하면 뭐 셰일가스도 생각이 날 테고, 애플, 구글, 뭐 테슬라. 참 세월이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스마트폰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게 생각이 안 났는데 많이 생각나 봐야 뭐 포드, GM 뭐 이런 거 생각나는데 참 미국이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뭐 빅테크라는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뭐 넷플릭스 뭐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주력 상품의 수요와 공급의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그 주력 상품을 취급하는 그 마진율이 뭐 수요와 공급에 실제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또 마진율이라는 게 또 수요와 공급의 영향만 받는다고 할 수 없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독점력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윤율이라는 것은. 근데 하여간 뭐 그런 것에 따라서 그 돈의 가치가 이제 움직이는 거겠죠. 자,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을 보냐? 그 돈이라는 것은 또 노동 혹은 가치의 저장 수단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노동, 아니면 노동을 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팔거나 하면 이게
돈이라는 걸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뭐 저장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이라고 표현하기는 참 뭐 애매하고, 워낙 저장 수단이 많으니까요. 뭐 그 저장 수단으로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주식을 선택할 수도 있고, 부동산을 선택할 수도 있고, 뭐 금을 선택할 수도 있고, 뭐 채권을 선택할 수도 있고, 뭐 예금을 줄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근데 이제 노동 혹은 어쨌든 가치의 저장 수단이다. 그걸로 인해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해보면, 물건 혹은 동의 가치의 측정의 척도, 즉 자가차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물건, 내가 갖고 있는 물건, 혹은 내가 사고 싶은 물건, 혹은 내가 팔고 있는 이 노동, 내가 열심히 일을 할 겁니까? 저도 뭐 나가서 조율을 하고, 어떤 분은 피아노 레슨을 하고, 뭐 하니까 그런 노동의 가치, 그 노동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지니고 있느냐의 측정의, 그 가치의 측정, 이 척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로, 그러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말하면, 왜 우리 스틸자, 쇠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물건의 크기를 잴 때 쓰는 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가치의 자다, 자, 측정하는 자 같은 역할을 한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왜 지금의 형태로 생겨났는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까지 했고요. 그러면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 지금 현상이랑도 솔직히 좀 저는 대입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발생하는 문제점이 뭐냐? 물건 혹은 원자재 혹은 무언가의 사용 가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 화폐의 가치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 요게 이제 문제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제 저는 뭐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얘기를 해보겠지만, 지금 이제 저는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원자재 에너지랑 곡물 가격, 그럼 원자재의 사용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려면은 밥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쌀 같은 경우가 굉장히 구하기 쉽고, 뭐 지금까지 계속 구하기 쉬웠죠. 밀도 그렇고, 뭐 옥수수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구하기 쉽고, 뭐 그냥 임의롭게 구할 수 있으면 이것의 사용 가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지만, 지금같이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해서 이 사용 가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경우에는 화폐의 가치의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 화폐라는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치의 저장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폐라는 게 계속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쌓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났을 때는 그 사용 가치를 꼭 써야만 되는 물건들 같은 경우, 특히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화폐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세금을 걷는 방법이 있겠고요. 이게 뭐 세금이 걷는 방법이 있겠지만 1번 뭐야? 근데 이게 왜 문제냐? 세금이라는 거는 저항을 불러올 수 있죠. 조세 저항이라고. 왜냐면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 국가에서 그 돈 저기 다 달래요. 너 일한 건 아는데 지금 화폐가 너무 많이 풀려서 네가 일한 것대로 두면 화폐가 똥값이 된다. 그러니까 너 세금을 그전에는 네가 번 거에 10% 냈으면 지금은 한 20% 30% 내라.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반발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저항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요번에 지금 얘기하려는 얘기는 2번 물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상승 이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한국은행도 그렇고 패드도 그렇고 뭐 국책은행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데들의 목표가 있죠. 목표가 물가 하락이 아니라 물가 안정이죠. 근데 이 물가 안정이 뭘 뜻하느냐? 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상승. 그러니까 뭐 패드에서 얘기하는 2% 물가 상승. 근데 얼마 전까지는 물가가 상승이 안 되다가 지금 이제 급격하게 상승하니까 전 세계가 참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어떠한 효과를 거두고 싶어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느냐 하면 화폐의 가치 하락을 통한 화폐의 가치 하락을 통한 화폐의 실질적 양의 실질적인 의미의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화폐가 가치가 하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 화폐가 가치의 저장 수단이었는데 이 가치가 하락을 한 만큼 실질적으로 저장돼 있는 화폐의 양, 네, 화폐라 그러니까 그런데 이 가치의 양이 하락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화폐가 뭐 금이나 아까 어디 있었냐? 이따 또 쓰지 뭐. 금이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뭐 특정한 원자재가 아니라 법정 화폐인 종이 돈이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요. 그 외에도 뭐 이 돈에 대해서 할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리고 제가 이거 영상 편집하면서 다시 한번 봐야겠지만 제가 무슨 말을 빼먹고 무슨 말을 했는지 뭐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긴 해봐야 될 텐데, 뭐 그렇다고 그거를 뭐 또 다시 영상을 편집해서 찍기보다는 그냥 이제 그 다음 내용에서 한번 뭐 보충, 뭐 그리고 어차피 제가
뭐 아는 게 별로 없어서요. 뭐 어차피 그 제가 할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어서 솔직히. 그리고 뭐 정치적인 얘기 하면은 좀 문제가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할 테고, 뭐 경제적인 얘기나 뭐 그런 얘기나 아니면 뭐 그냥 잡담 뭘 할 텐데, 뭐 피아노 얘기도 하겠지만 잘 되면 이제 경제적인 얘기를 좀 더 많이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소소한 생각도 갖고 있는데, 뭐 그렇고요. 그런데 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좀 먹고 살아야죠. 저도 이거 유튜브 하는데 광고도 좀 붙여보고 한번 뭐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소소한 마음이 있고요. 소소하진 않다. 그렇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거 뭐 요번에 빼놓고 뭐 어차피 지금 설명할 게 많지 않습니까? 여기 나온 것도 뭐 금, 저기 뭐야 또 뭐 뭐 환율, 뭐 지금 여기 이 얘기 나온 것만 해도 지금 제가 생각나는 게 환율, 금, 뭐 금 나왔으면 또 원자재 나와죠. 여기 원자재라고 또 써져 있네요. 원자재. 예? 뭐 원자재도 종류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뭐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에너지, 뭐 아니면 금속 재료, 그런 거의 성질이나 특성, 제가 이해하고 있는 성질이나 특성, 그리고 국가의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할 게 많죠. 그리고 이 국가의 상황은 솔직히 저는 이거 뭐 잘 모르는데 그 지구본 연구소 최준영 선생님, 뭐 그러니까 그 지구본 연구소라고 유튜브에 치면 나올 거예요. 그분 거 보면 참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뭐 셰일가스에 대해서도 많이 다루고, 뭐 국가별로 뭐 어떤 상품을 주로 다루고, 뭐 역사도 얘기해주고, 뭐 이탈리아가 어쩌느니 뭐 그 3% 거기에서 나왔었나? 하여간 근데 유튜브를 또 개설하셔가지고 저도 구독을 했는데, 뭐 북극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참 정말 괜찮은 유튜브가 많아요. 참 정말 참 유튜브 참 만세입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유튜브로 돈벌이가 안 돼서 그렇지. 그런 거 보시면 또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도 이제 한번 썰을 풀어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